여러분들, 결국 에티오피아가 파산을 때리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최근 2년 동안은 비실비실했었던 에티오피아, 2023년 12월 말 아프리카에서 채무 불이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에티오피아는 지금 역대급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채 탕감 해줘, 만기 연장 해줘, 이자율도 낮춰줘. 띠발이네? 라고 에티오피아 정부가 지금 배를 째고 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 분명히 있는데 의지가 보이질 않아. 아주 그냥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에티오피아에 뭔 일이 터졌길래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도 저도 에티오피아라고 하면은 커피 정도만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에티오피아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다가 인구가 많은 나름 큰 나라입니다. 그 인구만 해도 1억 3천만 명이 넘지요. 아프리카의 인구 대국인 에티오피아, 이 나라가 땅도 얼마나 넓은지 대한민국 면적의 얼추 10배가 넘는 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나라가 조금 특이한 게요, 나라는 넓고 인구도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라에 붙어있는 바다가 없어서 항구조차 없는 내륙국이라는 겁니다. 지도를 보자면 여기 킹 받는 위치 선정 보십시오. 에티오피아의 북쪽은 에리트레아 때문에 바다로 나갈 수가 없고요, 아래로는 케냐와 소말리아가 떡하니 막고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꼬이고 비틀렸어요. 그나마 여기 지부티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무역을 하고 있죠. 이건 진짜 찐으로 영토 분쟁 마려울 수밖에 없는 위치 선정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바다로 나가려고는 할 텐데, 그래서 그런지 에티오피아의 수건 사업이 바다로의 진출, 내가 맘대로 쓸 수 있는 항구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에티오피아가 국가부도를 선언하고 디폴트를 때려버립니다. 저번 달 2023년 12월 에티오피아는요, 유로 채권에 대한 이자 금액을 못 내겠다고 쥐지를 때려버렸죠. 이때 에티오피아의 재무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금 당장 드릴 돈이 없는데요, 유로본드에 대한 이자 3,300만 달러를 저희는 만들 여건이 안 됩니다. 안 갚을래요. 라고 말을 했는데, 에티오피아가 디폴트를 냈던 유로본드의 원금은요, 약 10억 달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화로는 1조 3천억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에티오피아는요, 이 원금에 대한 디폴트가 아니라 10억 달러라는 원금의 이자 금액인 3,300만 달러를 안 냈다고 이 꼴이 난 거예요. 아니, 이자까지 낼 돈이 없나? 3,300만 달러면요, 한국 돈으로 430억입니다. 나름 1억 명도 넘게 사는 나라에 무슨 430억 원이 없어서 채권에 빵꾸를 낸답니까? 말이 안 돼요. 일단 양심 없게도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돈 없어서 파산했다가 아니라 돈은 있는데 일단 갚기 싫다고 보는 게 맞죠. 아무튼 에티오피아는 결국 이자 금액 3,300만 달러를 끝내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와 국제기구를 포함한 IMF든 신용기관이든 에티오피아를 전혀 믿고 있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요, 에티오피아의 신용도는 진짜 국제사회에선 나락을 찍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S&P는요, 헐레벌떡 에티오피아의 신용도를 강등시키기도 했죠. 우리들은 에티오피아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에티오피아가 대체 왜 이 지경까지 됐냐, 슬슬 궁금해지실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무너진 신용, 이 이야기는 4년 전 에티오피아의 내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전이라고 하면 느낌 오시겠지만 에티오피아가 국가 부도의 날까지 온 가장 큰 원인이 이 내전 때문이거든요. 2020년 11월 에티오피아 정부 군대와 반군과의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이 내전은 에티오피아의 북부인 티그레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내전으로요, 에티오피아에서 사망자만 50만 명이 넘게 나왔고요, 200만 명 이상이 피난을 떠나는 등 에티오피아의 경제가 그냥 너덜너덜해졌죠. 이때부터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전 때문에 막대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가 재정도 당연히 악화가 됐죠. 에티오피아의 내전이 터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나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그나마라도 아프리카에서 인구대국 2위라는 타이틀, 그리고 땅도 넓고 기회가 많다는 타이틀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그래도 꾸준히 끊이진 않았습니다. 헌데 이 내전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게 문제가 됐죠. 내전이 터진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해주겠습니까? 결국 에티오피아 내전은 2020년에 일어났고 2021년부터 에티오피아 정부는요, 주변 국가들한테 아쉬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내전하고 있으니까 돈이 없다 요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국가 모두에게 채무를 조정
조정해달라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우리 지금 에티오피아가 내전 때문에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형님들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채 조정 해줘. 일단 알려진 것만 해도요, 에티오피아가 손을 벌렸었던 국가 겁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1대1로라고 해서 아프리카에 돈을 오지게 뿌렸었던 중국. 야, 이거 진짜 또 너냐? 중국? 또 당신입니까? 에티오피아의 빚은 중국에게 진 것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에만 약 137억 달러의 부채가 있는 걸로 알려졌죠. 제가 아까 전에 에티오피아가 인접한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라고 했잖아요. 과거 에티오피아는 요거 한번 타개해 보겠다고 중국 돈을 오지게 빌려서 수건 사업을 했거든요. 벌써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느낌이 안 좋아. 에티오피아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라는 도시와 바다를 가진 도시 지부티를 잇는 이 철도를 건설했죠. 길이만 해도 우리 서울 부산의 2배 정도 됩니다. 756km. 내륙과 바다를 잇는 철도라 솔직히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진짜 숙명의 사업이었을 겁니다. 헌데 이때 들어간 돈은 당연히 지 돈이 아니라 중국 돈을 끌어다 쓰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대1로 사업 잘 된 게 없습니다. 중국 돈은 달달했지만 그놈의 내전 때문에 이 부채 부담이 너무나도 커졌죠. 이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핑이 형님, 왜? 해줘. 응? 해줘. 아니 뭘 해달라는 거야? 부채 재조정 해줘. 띠발이네. 네, 근데 신기하게도 중국은 해줬습니다. 뭐야, 이게 되네? 21년까지만 해도 디폴트하는 국가가 겁나 많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부채를 재조정해주는 시절이 잠깐 있었거든요. 에티오피아가 철도 사업으로 중국에 갚아야 하는 부채만 40억 달러에 달하니까 중국 측은 해달라는 요청에 부채 상환 기간만 겁나 늘려줬습니다. 이 부채 상환 기간 10년짜리를 3배로 늘려 만기를 30년으로 연장하기로 중국과 합의하기도 했죠. 에티오피아가 해달라고 한 나라는 비단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이어받아서 IMF에게도 요청을 하죠. IMF 형님들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해줘 라고 해서 에티오피아는 IMF에 약 2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거. 4년 동안에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당할 걸 알면서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일단 내전 중이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묻힌 판단력, 솔직히 내전에서 지는 것만큼 아찔한 상황은 없긴 해요. 중국과 IMF에 이어서요, 에티오피아의 해저 행렬은 G20까지 갑니다. 에티오피아는 G20에 가서 채무 재조정 해달라고 부채 탕감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G20 국가들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 니네들 부채 탕감이든 뭐든 우리가 도와줄 의향은 있습니다만 그 정부와 반군 간의 싸움은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21년 분명히 에티오피아가 해달라고 했지만 G20 측에서는 이를 질질 끌어 밀어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는요, 내전을 문제 삼아 원조를 축소했던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결국 2022년 11월 에티오피아 정부와 반군은요, 내전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연합은 이 내전으로 인해서 2021년에 지급을 연기했었던 6억 8천만 달러를요, 에티오피아에 주기로 약속합니다. 야, 니네 이제 안 싸울 거지? 네, 안 싸우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자. 이렇게 에티오피아는 2021년부터 파산에 이를 때까지 진짜 온갖 곳에 가가지고 해달라고 떼쓰기만 했거든요. 안 찔러본 기구가 없을 정도예요. IMF, G20, 중국, EU까지, 아니 심지어는요, 최근에 브릭스까지 가입하면서 와, 이거 진짜 솔직히 돈 빌리러 간 거 아닌가 싶어요. 어디 돈 빌릴 데 없나? 자, 이렇게요, 에티오피아는 자신의 부채를 자신이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탕감을 바라거나 유예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와중에 2023년 11월 파산 한 달 전 나름 성과를 챙기긴 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임시부채 탕감으로 15억 달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이때쯤만 해도 아무리 그래도 에티오피아가 파산을 할 거라곤 아무도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번 달인 2023년 12월 11일 슬슬 그날이 옵니다. 에티오피아는 10억 달러짜리 유로본드의 이자금 3,300만 달러를 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에티오피아는 12월 11일에 이자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권단들은 당연히 어리둥절할 거예요. 불과 저번 달에 15억 달러나 부채 탕감 받았고 원금 10억 달러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자 비용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지? 알겠다. 정신이 없어서 까먹어서 그랬구나. 는 무슨 해줘. 응?
해달라고. 에티오피아는 유로본드 10억 달러의 채권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조건은 바로 만기를 2032년 1월까지 연장해달라는 거였고 또 그 원금에 대한 이자율도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와, 이거 좀 빡센데. 아, 이거 진짜 이젠 슬슬 줄 받다가 마려워지는 부분이에요. 자꾸 해달라고 해. 유로본드의 채권단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아는 겁니까? 됐고, 이거 이자 금액 2주 줄 테니까 요거 안 주기만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에티오피아는요 3,300만 달러의 이자 금액, 마지막으로 약 14일간의 유예기간을 기회로 받았지만 12월 말에 국제은행은 이 이자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거대한 국가 에티오피아의 파산이죠. 사실 에티오피아가 12월에 첫 번째로 이자 금액을 안 냈을 때 앞으로도 내지 않을 거란 스탠스가 보이긴 했어요. 에티오피아 재무부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에티오피아 정부는 모든 채권자에 같은 방식으로 대우하길 원했기 때문에 지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재무부도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지불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제대로 확인을 시켜줬죠. 아직까진 에티오피아는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